네, 어느덧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먼저 여쭙고 방송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제 오늘이 지나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요. 오늘도 가족들분과 더 행복하게 보내시고 더 의미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무엇보다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건국 전쟁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아직 건국 전쟁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보시거나 강력 추천해 주십시오. 자, 지금 건국 전쟁 흥행 돌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건국 전쟁 11일자로 누적 관객 수가 18만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하루가 지난 이 시점 지금 누적 관객 수가 얼마나 됐느냐? 무려 24만을 넘어섰습니다. 24만. 자, 그러니까 하루 만에 6만 명 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루 만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흥행 돌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설 연휴 마지막 날 의미 있는 시간,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는 그 가운데서 건국전쟁 제가 꼭 강력 추천드린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좀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은 뭐 건국전쟁과 관련된 얘기도 좀 전해드릴 거고요. 더 나아가서 민주당 내부 소식, 더 나아가 준석이가 첫 판부터 장난질을 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준석과 이낙연이 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갈락탕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비 낙지가 합쳤기 때문에 갈락탕 정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 두 사람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뭐 지도부 회의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첫 판부터 장난질을 치더라고요. 어떤 장난질을 치느냐? 바로 이런 장난질을 칩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장난질을 쳤는데요. 제가 왜 이게 장난질인지를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보시는 중간중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십시오. 자,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 연휴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행보가 먹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10차례에 걸친 민생 토론회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손상대 TV에서 실제 이 10차례 민생 토론회에서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먹힐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론조사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데일리한 여론조사에 따르더라도 6.8%가 반등을 하면 44.6%를 기록을 하고 특히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짰던 MBS에서도 6% 오른 37%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 자, 어떤 여론조사면요. 바로 이겁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9.2%를 기록했대요.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 정책 행보가 먹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두 군데서만 발견되는 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3개의 여론조사를 보여드렸어요. 실제 많은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10차례 가졌었던 그 민생 토론회가 우리 국민들한테 통하고 있다. 그것이 여론조사 통계로서 확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좌파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준 PD,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이거 유명한 거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걸 들고 와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였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겠죠. 우리 좌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여론조사 어디 거냐면요.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리얼미터예요. 리얼미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율 조사에서 굉장히 짜게 점수를 주었던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9.2%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자, 바로 지금 현재 이렇다라는 겁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좌파들이 그렇게 얘기했었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들이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 좌파들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사과해라, 해명해라 말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와 관련돼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 국민들은 정책, 더 나아가 이와 관련된 민생행보 여기에 집중을 했고 실제 그것이 지금 여론조사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통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 민생 행보, 민생 정책에 함께 발맞춰 가면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고 그 시너지 효과가 저는 총선 승리로 나타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우리가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또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영화 건국전쟁입니다. 자, 실제 언론들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어제 KBS 9시 뉴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다큐 건국전쟁 누적 관객 18만 명이다. 이렇게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흥행 돌풍이냐면요. 심지어 어디서도 보도를 하고 있느냐. 야, 이걸 MBC도 보도를 해주더라고요. 네. 이승만 대통령 다큐 건국전쟁 이례적 흥행이다. 열흘 만에 18만 명을 돌파했다. 라면서 MBC까지도 이걸 보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MBC도 눈을 감아주기에는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어느 정도로 지금 흥행 돌풍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언론 보도는요, 아직 최근 통계가 아닙니다. 최근 통계가 아니에요. 이게 언제까지냐면요, 1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 자, 그러면 어제가 설 연휴였고, 그리고 오늘이 12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가 지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나 누적 관객이 되었느냐,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실제 이와 관련돼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야, 누적 관객 수가 어마어마해요. 보시는 것처럼 24만 1,470명입니다. 24만 1,470명. 자, 어제 하루 기준으로만 몇 명이 보신 겁니까? 6만 1,451명이 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네? 어제 하루 동안에 6만 1,000명이 넘게 건국전쟁을 보러 갔다 오신 겁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친구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건국전쟁이 흥행 돌풍을 타고 있고, 더 나아가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전국전쟁을 본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하루 만에 6만 1,000명이 와서 누적 관객 수가 24만 명을 넘어서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아직 설 연휴가 끝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건국전쟁이 개봉된 게 이제 11일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아직 더 개봉 일수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와 관련돼서 더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영화를 봄으로써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될 것이고, 그 내용들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총선 직전에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저는 만들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혹시라도 아직 안 보신 분들은요, 꼭 보러 가시고요. 혹시라도 보셨더라도 안 보신 분들 손 붙잡고 꼭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저도 영화를 봤는데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제 딸이 나중에 크면은 이 영화를 꼭 보여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도 사실상 전교조 교육을 받았던 세대로서 사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역사 교육 잘 못 받았어요. 잘 못 받았습니다. 실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셨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학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지금 10대,
특히 20대 친구들이 이 건국전쟁 영화를 본다라면 그동안 자신들이 받았던 이 전교조 교육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 딸이 지금 아직 많이 어리지만 좀 컸을 때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는 꼭 이 영화를 제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설 연휴 아니겠습니까? 설 연휴면은 우리 손자분들도 만날 것이고요. 조카분들도 만날 것이고 실제 10대, 20대 친구들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손 붙잡고 한 번씩 보러 가주십시오. 그게 더 이 영화를 보는 우리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영화가 이제는요, 미국에도 걸린다라는 겁니다. CGV LA 등 두 곳에서 상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CGV LA, CGV 부에나 파크라고 합니다. 실제 미국에 있는 CGV 상영관이라고 해요. 여기서도 상영을 한다라니까요. 우리 미국에 계신 분들께서도 많은 관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들어 보자고요. 네. 자, 이런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좌파들이 부들부들하고 있는 신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신작이 하나 있다고 해요. 자, 무슨 얘기냐? 넷플릭스에서 신작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살인자 이응 난감. 네, 이런 신작을 발표했다고 해요. 실제 지금 넷플릭스에서 절찬리 상영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좌파들은 왜 이와 관련돼가 지금 노발대발을 할까? 야, 이게 기사까지 떴어요. 이렇게. 배달 초밥 먹는 죄수번호 4421. 이재명 지지층 살인자 이응 난감의 분노.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에 등장인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형성국 회장이란 사람이 등장을 한대요. 실제 드라마 속에서 비리 캐릭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닮아도 너무 닮았어. 누구랑? 이재명이랑. 와. 야, 저 솔직히 이재명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거 전 이재명인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실제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자, 지금 사진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래요. 와. 네. 실제 감옥 안에서 초밥을 먹는 모습인데도 야, 너무 똑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 비교 짤이 있는데 이 보십시오. 야, 이거 뭐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네? 똑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초밥 먹는 모습도 똑같아. 야, 이 정도로 닮아가지고 지금 신작이 넷플릭스에서 절찬리 상영 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게 유사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이 형 회장 실제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횡령, 재건축 수주 비리로서 이 사람이 수감됐던 걸로 나와요. 수감됐던 걸로. 그러니까 이재명의 비리, 이재명의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걸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뭐 하는 겁니까? 초밥 먹는 거. 그러니까 실제 구속이 돼서 초밥을 먹는 모습이 나오는데 실제 이재명의 법인카드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많은 초밥을 누가 많이 먹었느냐? 라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도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 더 재미있는 건 이 형 회장, 이 넷플릭스 신작이 나오는 형 회장의 딸 이름이 있는데 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형지수라는 겁니다. 형지수. 자, 왜 형지수가 이재명이 떠오르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막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이 막 뭐 형수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형 회장의 딸 이름이 형지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과 왠지 모르게 유사한 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개딸들, 좌파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 영화에 이 형 회장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수복에 죄수번호가 442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421.
그런데 이 4421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요. 바로 대장동 6개 블록 시행을 맡은 제1건설이 챙긴 사업 4,421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바로 이렇게 형회장의 제수번호에 찍힌 4421이 대장동에서 나온 그 4421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좌파들이 이걸 두고 지금 부글부글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시간 되는 대로 이거 좀 봐보려고 해요. 자, 과연 이와 관련돼서 어떤 유사한 점들이 더 있는지 제가 한번 쭉 보고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추후 소식 한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는 결집할 수 있는 계기, 반면에 좌파들은 분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결국 뭐겠습니까? 조만간에 이게 이재명 미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라는 거예요. 네, 이재명 미래 모습이 지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래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겠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경동맥도 나온다 그러네요. 저 아직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경동맥에 찔려 죽는 것도 나와요? 이거 뭐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이재명의 피습 사건 가운데 경동맥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이 넷플릭스 신작 여기에도 형 회장이 실제 경동맥을 찔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이렇게 유사한 점이 많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연의 일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좌파 여러분들한테 말할게요. 영화는 영화로 보자. 우리 예능은 예능으로 보자. 괜히 감정이입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논란 만들지 말자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이제는 민주당 내부 소식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재명이 설날 연휴에 달았던 SNS 글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글을 썼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이런 글을 쓰고, 두 번째는 또 이런 글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 중에서 제가 되게 이상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 글에서 가장 이상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흥망과 성쇠입니다.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흥망과 성쇠가 아니라 흥망성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성쇠는 글자조차 틀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나아가서 이 글에서도 굉장히 이상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약하십니까? 바다도 물방울이 모인 것입니다. 전 이게 무슨 말인지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SNS 글이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제가 어제 오전 방송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언론들도 이상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언론들이 어제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재명이 난데없이 야밤에 SNS를 하더라 라면서 TV조선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 채널A도 이와 관련돼서 보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 MBN에서도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속으로 트위터에 SNS 글을 썼고, 그 SNS 글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이재명이 그만큼 많이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불안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민주당 공천 작업 중에서 친명과 친문이 대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요. 공천 작업이 진행되면 진행됨으로써, 이재명 사당어가 되면 됨으로써 친명이 친문을 몰아서면 몰아설수록 이 싸움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단합하자, 단결하자, 하나 되자 이런 말들을 연속으로 SNS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이재명을 향해서 뒤통수를 친 사람이 있어요. 뒤통수를 친 사람이.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추미애입니다. 자, 추미애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 윤석열 대통령을 키웠다고 한심한 소리하는 그대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은 지금 설날 연휴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까? 나누지 말아라. 이관계 경계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든 내부 갈등을 완화시키려고 했던 게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이 열심히 완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완화야? 윤석열 대통령 키운 사람 따로 있다. 그 사람들 한심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다. 라면서 이재명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있는 겁니다. 자, 더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이재명이 단결만이 답입니다. 라고 쓴 날짜가 언제냐면요. 2월 9일입니다. 2월 9일. 분명히 이재명이 2월 9일 날 우리 싸우지 말고 단결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추미애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윤석열과 싸워 윤을 키웠다고 한심하는 소리하는 그대들이여. 단합 해친다는 고구마 먹는 소리 대신 윤석열 정권과 이제라도 치열하게 좀 싸우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을 발탁하고 승진시키고 엄호하고 불법을 감싸고 한 그대들이 단합 해친다는 타령으로 뒤에 숨지 말고 치열하게 싸울 엄청난 불법이 태산같이 널려있다. 제발 좀 싸워주시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쓴 거냐? 바로 2월 11일 날 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2월 9일 날 단결만이 답이다. 우리 분열돼서 싸우지 말자. 우리 친명 나누지 말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는 그로부터 이틀 뒤에 뭐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의 소리가 무색할 만큼 또다시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친명과 친문으로서. 특히 친문을 향해서 그대들, 더 나아가서 한심한 소리하는 그대들이라고 저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아무리 단합을 시키려고 그래도, 이재명이 아무리 이것을 수습을 하려 그래도 수습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수습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역시 보수의 어머니, 우리 추미애 다르크, 추다르크 박수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이재명의 저 글이 겉다르고 속다르기 때문입니다. 왜겠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실제 이재명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친명과 비명 나누는 건 죄악이라 그랬어요. 이관계 경계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을, 이런 이관계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친명 좌장이란 정성화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문재인 정부 인사 책임론이 가장 크다고. 더 나아가 친명 김지호가 얘기하고 있어요. 임종석 용산 가라 성동구에 등기 쳤냐. 더 나아가 이재명이 직접 연락한 공관위원장 임혁백이 친명과 친문에 싸움을 붙였습니다. 윤 정권 탄생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임종석이 출마하려는 지역구에다가 친명, 조상호까지 투입하겠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의 이런 말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지?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추미애는 알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재명이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이런 소리를 하든 말든 자기 정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친명 가겠다. 이재명에 줄 서겠다. 문재인 저리가, 임종석 저리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각각 모두 다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있고 하나 되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갈라지며 분열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 민주당의 수습은 절대 수습이 안 된다. 가면 갈수록 이 파열음은 더 거세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보는 바이고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럴수록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더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똘똘 뭉치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건국 전쟁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똘똘 뭉치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 그리고 우리가 누적 관객 수를 통해서도 뭉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선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고
민주당에게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다음 방송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